반갑습니다. 엑셀리티의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도별, 월별 판매량 누적 데이터, 여기에서는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월별 일자별이죠. 그리고 일주일 판매량 누적 데이터의 합계값입니다. 합계값을 구하는 논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연도가 있고 월이 있죠. 이렇게 월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각각 매월 해당하는 판매량이 이렇게 구해지고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숫자 값이 좀 작긴 하죠. 어쨌든 월별 판매량이 이렇게 출력되고 있고요. 이 판매량을 누적해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28이었고 12월 달에는 565개였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연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색깔을 여기까지 칠해 놨습니다. 여기서 2020에서 2021년도로 넘어오면 다시 누적값이 계산이 돼야 돼요. 이렇게 98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아래 2021년도에 해당하는 값이 다시 한번 누적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와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98이라고 시작이 되고 있죠. 565라는 값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계산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연도가 바뀌었을 때 다시 누적 카운팅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도 128만 1000원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13만 4천원 이렇게 바뀌었죠. 매출 구간을 보면 여기 128만 1000원 여기 있는 값이 다시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계속 합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도별, 월별에 따른 누적 데이터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일주일씩 끊어서 데이터를 누적으로 273개 그리고 다시 59개 이런 식으로 일주일 단위 누적으로도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는 왼쪽에서와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일자가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죠. 여기서는 월이 계속 변하고 있었는데 일자가 계속 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10월 달에서 11월 달로 넘어갔어요. 1716개 누적이 되었다가 그 다음 29로 다시 카운팅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합산을 해버리고 있죠.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다시 29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월의 새로운 일자에 대한 누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가 있는 테이블이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시트로 넘어왔고요. 일단은 판매량 누적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런 연도별, 월별에 따른 이런 제약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보통 누적값을 구할 때는 는 하고 SUM 괄호 열어주시고요. 판매량 시작하는 구간을 콕 찍어주시고 F4번 키를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콜론을 해줄 건데, 그냥 콜론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이 달러 표시가 또 다시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F2번 키를, 여기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F2번 키를 한번 눌러서 편집으로 바꿔두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콜론을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시작점을 콕 찍어주시면은 시작하는 점을 고정해 놓고요. 뒤에 있는 범위는 확장해 나가는 개념, 즉 누적 합계를 구하는 논리를 이런 식으로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갈로 닫고 엔터를 쳐주면은 처음에는 여기 범위만 참조하고 있다가 아래로 쭉 당겨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누적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시작점이 절대 참조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참조되는 셀들만 범위를 하나씩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020년 12월까지 구하고 나서 2021년, 즉 연도가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1월부터 새로운 판매량을 더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라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값이 계속해서 누적값이 구해지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논리를 다시 고쳐 잡아야 되겠죠. 누적 매출 합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는 하고요. SUM 갈로 열고 매출은 옆에 있죠. F4번, F2번 차례도 눌러주시고 콜론 다시 왼쪽을 참조 갈로 닫고 엔터 칠게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쭉 당겨주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적값이 계속해서 연도를 구분하지 않고 월도 구분하지 않죠.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누적 합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연도가 바뀔 때 다시 한번 누적 첫 번째 월부터 재카운팅 누적 값을 구할 수 있도록 논리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동적 범위를 참조할 수 있는 함수 offset 함수와 sum 함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논리를 완성시켜 볼 겁니다. 일단은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엔 연도별, 월별, 누적 판매량이죠. 판매량 합계를 더해 볼 겁니다. 단 여기서는 연도가 바뀔 때는 재카운팅을 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죠. 는 해주시고요. SVM 걸리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적 범위를 참조해서 그냥 더하기만 해줄 거예요. 여기서 이제 offset 함수 논리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ffset 적어주시고요. 걸리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판매량 누적 값을 구할 거죠. 이 누적 값은 연도가 바뀌면 재카운팅을 해야 되는 값입니다. 시작점은 여기 28이 있는 C5번 셀을 클릭해 주도록 할 거고요. 콤마 로우스 범위가 밑으로 이동할 필요는 지금은 없어요. 시작하는 위치가 이 하이트 구간에 의해서 확장하게 만들어줘요. 누적 값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한 칸, 두 칸 이동하는 개념은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0, 콤마 컬럼스라는 건 오른쪽으로 이동할 건지 묻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도 0, 콤마 하이트 구간에 대한 논리만 잘 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짤 거냐 하면은 마이너스를 먼저 적어줍니다. 하이트 구간에서 마이너스 개념은 뭐죠? 보통은 하이트가 범위를 1000부터 1, 2, 3, 4 이런 식으로 밑으로 확장하는 개념을 우리는 플러스라고 본다면은 위로 확장하는 구간이 있죠. 예를 들어 28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위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1이고요. 그리고 한 칸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 개념이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1, 2, 3, 4 이렇게 카운팅도 할 수 있지만 여기 사실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개념도 성립이 돼요. 옵셋에서는 마이너스 개념을 제공을 하거든요. 범위를 지정을 할 때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위에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의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width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여기가 컬럼 넘버 1이죠.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양수 1로 되어 있는 부분, 이 음수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개념을 사용할 때는 여기서 마이너스 1, 2, 그리고 양수 1이 모두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1과 마이너스 1이 같은 개념이어서 위로 한 칸 이동할 때부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이제 누적해서 확장을 시켜줘야지만 범위를 누적할 수 있겠죠. 그 값을 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month 적어줄 거고 날짜를 하나 콕 찍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month가 참조하고 있는 값은 뭘까요? 이 날짜를 통해서 출력하는 값은 1이 출력이 되겠죠. 갈로 닫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28이라는 이 자리 C5 셀을 그대로 지키고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썸해서 이 offset이 범위 정한 구간은 그냥 28 이 구간인 거죠. 그래서 갈로 바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width 구간은 오른쪽으로 확장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판매량 누적 합계를 구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논리가 끝났어요. 여기서는 C5 그리고 month 안에 들어있는 인수값도 상대 참조로 운영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마이너스 개념도 붙어있죠. 엔터 쳐볼까요? 갈로가 하나 누락이 됐네요. 제가 직접 갈로를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럼 28이 출력이 됐고 한 3칸 정도 당겨 놓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누적값을 구했던 값과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 여기 값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왜 65가 나왔는지 볼까요? 더블 클릭하면은 시작 위치가 지금 37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 개념이 성립될 수 있도록 month가 이 날짜를 참조하고 있어요. month가 출력하는 거는 숫자 2.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두 칸 이동을 한 거죠. 처음 위치를 포함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썸하는 범위는 37과 28을 범위로 지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더블 클릭해서 한번 다시 검사해 볼까요? offset을 쭉 범위 정해 주시고요. F9번 눌러주시면 28과 37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죠. 이 값을 여기 있는 썸은 더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여기는 이제 month가 마이너스 3 개념이겠죠. 출발점 포함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서
값을 누적하고 있을 겁니다. 쭉 당겨서 이제 연도가 바뀌고 월이 바뀌었죠. 그랬더니 다시 이제 98이라는 값이 업데이트가 됐죠.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 1 개념 클릭해 보면 시작점이 여기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그 자리죠. 그 자리에 있는 값만 더해줘 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월을 재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해주면은 연도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누적 값이 업데이트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연도별은 이제 참조하는 구간만 바꿔주면 되겠죠. 는 하고 sum 갈로 열어주고요. offset 갈로 열고 누적 합계니까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될 거고요. 콤마 0, 콤마 0, 콤마 마이너스 month 갈로 열고 날짜를 클릭해 줍니다. 갈로 닫고 offset 갈로 sum 갈로 닫고 엔터 치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해 주시면 여기 있는 값까지는 같죠. 그리고 다시 연도가 바뀌었으니까 134574 이런 식으로 값이 업데이트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일자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10월 달에서 11월로 변했을 때 다시 한번 누적 카운팅이 바뀌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연도가 바뀌었을 때 누적 카운팅이 바뀌었죠. 일단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누적 값을 구하죠? 왼쪽을 참조하고 F4, F2번 컬런 왼쪽을 다시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를 칩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값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여기에서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78까지 더했던 값이 다시 한번 여기서는 29로 카운팅이 재시작돼야 돼요. 왜냐하면 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왼쪽에서는 이렇게 연도가 바뀔 때 월이 또 바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카운팅을 시작을 했다면 이번에는 일자가 바뀔 때마다 재카운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주일 단위로도 끊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일이 보통 한 일주일이라고 개념을 가지고 갈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일주일을 누적했다가 그 다음 칸에서는 다시 한번 시작되는 값을 처음 값을 불러오고 다시 한번 일주일치를 누적을 해줍니다. 이 논리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한번 확인한 논리와 똑같아요. 매출 합계도 우리가 보통처럼 계산을 한다면 F4번, F2번, 콜론 다시 클릭 가로 닫고 엔터 더블 클릭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누적만 되죠. 이것도 판매량 누적 합계와 똑같은 논리로 짜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샘플로 이 판매량 누적값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개념이 똑같은데 이번에 참조되는 인수로 참조되는 함수만 바꿔주면 돼요. 아까는 month 개념이었다면 이번에는 day 개념으로 바꿔주면 돼요. day가 1, 2, 3, 4 즉 마이너스 개념을 가진 day 개념으로 범위의 시작점으로부터 위로 누적값을 더할 수 있도록 위로 범위를 확장시켜주는 개념으로 day 함수를 써볼 겁니다. 논리는 아까와 똑같죠? sum 갈로 열어주시고요. offset 갈로 열고 일자별 판매량 누적 합계입니다. 판매량을 콕 찍어주시고 콤마 0, 콤마 0, 콤마 해주시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데이 걸로 열어주시고 날짜를 콕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쭉 해서 가장 마지막 날짜 마이너스 30 또는 마이너스 31 또 2월달 같으면은 마이너스 28 이런 식의 개념으로 시작 범위부터 위로 그 칸수만큼 일자만큼 범위를 위로 확장시켜 주게 되겠죠. 데이 갈로 닫아 주시고요. offset 갈로 sum 갈로 닫아서 엔터 쳐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11월 달이 시작되는 이 구간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누적값이 똑같다가 여기서는 새로운 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판매량 합계가 다시 누적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누적값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갈로 열어주시고요. sum, offset 갈로 열어주시고요. 일주일 누적 판매량 합계니까 판매량 시작점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0, 콤마 0, 콤마 해주시고요. 이번에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일자의 7개, 즉 weekday라는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ESC 버튼을 잠깐 눌러볼게요. 여기서 10월 1일이 나타내는 요일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을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여기 이 날짜를 참고하고요. 콤마 쌍따옴표 AAA 쌍따옴표 괄호 닫아서 엔터.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하는 날짜 요일은 토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7개 이런 식의 개념을 weekday 함수로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weekday라는 함수를 밑에 바로 적어 보도록 할게요. 시리얼 넘버는 그냥 여기 시작되는 날짜를 찍어 주시고요. 콤마 여기 리턴 타입을 잘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시작하는 날짜 10월 1일이 토요일부터죠. 그래서 토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옵션 값을 숫자 1로 시작을 카운팅을 1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숫자 값을 1번부터 7번까지 가질 수 있는 옵션 값 16을 넣어 볼 겁니다. 16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토요일이라는 값이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일주일 개념을 가져가 볼 겁니다. 그래서 는 SVM offset 가로 열어주시고 판매량 콤마 0 콤마 0 콤마 찍어주시고 여기에서는 똑같이 마이너스 개념 가져가야겠죠. week day 가로 열어주시고 날짜 클릭해 주시고 콤마 리턴 타입은 우리가 토요일을 첫 번째로 시작하는 16번 옵션을 아까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갈로 닫고 offset 갈로 sum 갈로 닫고 엔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8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었고요. 아래로 쭉 14일까지만 일단 당겨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1일부터 7, 7개 날짜를 포함을 한 누적 값이 출력이 되고 다시 한번 8번째 날에는 첫 번째 값이 업데이트가 되고 다시 한번 7개 값 그리고 한 칸 더 당겨주시면은 다시 세 번째 주차에 해당하는 78이라는 첫 번째 누적 값의 첫 번째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주일 누적치에 대한 값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주일치에 대한 부분을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건부 서식을 펴놓으면 시각적으로 조금 더 가독성 있는 표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조건부 서식 새 규칙 클릭해 주시고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아까 우리가 weekday 함수 썼었죠. 그걸 열어주시고 여기를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K열 안에서만 기준값이 왔다 갔다 하게 해줄 거고요. 같은 행에 있는 값들은 다 색깔, 서식을 지정받을 수 있게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혼합 참조를 K열만 고정시켜 주실 거고요. 콤마 아까 16이라는 옵션 값 토요일이 1이라는 개념이었죠. 갈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는 해서 7. 자, 7이라는 건 뭐죠? 토, 일, 월, 화, 수, 목, 금. 그러니까 7번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번째 날에 행으로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적용을 시켜서 이 색깔이 칠해진 구간 다음부터 다시 7일이 시작이 되는 거구나, 일주일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는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채우기에서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확인해 주시면은 일주일 단위별로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도별, 월별, 판매량 누적 데이터, 매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월별, 일자별, 일주일 판매량 누적 데이터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하는 논리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